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 하이티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하명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에게 단기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팁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 현지 상황을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보면 좋을지요? 네. 첫째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현지 선교사에게 여쭤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선교를 갈 때 그 선교지에서 전염병 예방하는 그런 것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cdc.gov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트래블러스 그 장소와 그것을 보면은 그 나라에 어떤 예방 접종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dc.gov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선교지에서 어떤 예방 접종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갈 때는 특히 그 옐로우 피버 황열에 대한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든가 각국에 필요한 그런 예방 접종 예를 든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같은 경우는 콜레라 같은 또 장티푸사 같은 거 또 말라리아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 선생님하고도 같이 페루도 같이 단기 선교를 갔었고 필리핀도 같이 갔었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도 정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해 주셨고 저도 같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예방 특히 그 모기가 많았던 그 필리핀에서는 모기 방지하는 그런 모기 그 뭐라 그러죠? 인섹트 리펠러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을 써서 망을 쓰고 배를 타고 간 적도 있었고 또 각국마다 가서 그런 예방 접종 또 울트라바이올렛 그 자외선 소독기도 가져간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단기 선교팀으로 이제 많이 나가실 텐데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갔을 때, 열대지방에 갔을 때, 말라리아가 우리가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네. 모기와 관계가 있는데, 말라리아 예방약이, 두 종류가 있죠. 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말라리아가 그 IT에도 많았고 또 오셔서 막 말라리아에 걸리신 분도 있었고 현지 기업인들도 말라리아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로로퀸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말라리아 약을 클로로퀸을 많이 먹은 기억이 나고 요새는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것으로 많이 이제 매일 복용함으로써 특히 코비드19가 있을 때는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초기에는 많이 치료를 했고 솔직히 저도 거기서 많이 코비드 환자에 치료를 했었는데 효과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방이 제일 좋기 때문에 특히 말라리아를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 모기 인섹트 리펠러라고 해서 그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예방적으로는 또 예방약으로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있죠. 그래서 클로로퀸을 그런 약들 또 그 복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방약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주치의를 찾으셔서 처방받아서 1주 전부터 4주까지 또 갔다 와서 또 한 달간 이렇게 치료함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막상 걸렸을 때는 그 매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말라리아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고 또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CDC에서 정보를 받으시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일주일마다 먹는 약은 가기 일주일 전에 시작해가지고 갔다 왔어도 또 한 달 동안 더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매일 먹는 약은 한 2, 3일 전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먹으면 되는 것으로 말라름이라는 그런 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기향도 많이 가져가고 또 이렇게
뿌리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죠.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디를 가느냐, 예를 볼리비아라든가 또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면 고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고산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개 위도가 2,400m 이상이 될 때는 산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고산병에 걸리게 되면은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병에 대한 치료약을 가져가는 것이 좋고, 또한 그 차를 많이 타고 가게 다니는 경우 차가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차멀미 같은 그런 멀미가 많아서 구토가 온다든가 어지러움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멀미약 드라마민이라든 것을 처방 없이 살 수 있고, 엔티볼트라는 그런 약으로 또 살 수 있고, 또 베나돌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메클리진이라는 약도 지금 현재 처방 없이 살 수 있고, 이런 약을 여행 전에거나 또는 그 단기 선교 가시기 전에 가져가서 그곳에서 이런 멀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토가 오고 어지러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이런 먹는 약으로서 할 수 있고, 요새 또 귀지에 붙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기미대죠. 네, 기미대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특별히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되게 꼭 필요한 것이 그 해열 진통제가 꼭 필요합니다. 열이 난다든가 진통이 통증이 오거나 두통이 오거나 또 혹시 드물게 고열이 오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해열 진통제를 가지고 가서 열을 떨어뜨리도록 해야 되겠고, 통증약, 또 위장약,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제선제 같은 거라든가 위장약, 또 소화제도 때때로는 필요하고, 또 그 콜레라든가 이질이라든가 장질불사 같은 그 수인성 질병에 의한 설사가 많죠. 또 트레블로스 다이어레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 그 설사약을 지사제라고 그러죠. 임모디움 같은 거, 펩토비스물 같은 걸 가져가야 되겠고, 그 IT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알러지 약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피부염이라든가 또는 재채기, 콧물, 또 피부 반점, 그래서 알러지 약으로 여러 가지 그 크라레틴이라는 약도 있고, 절텍이라는 약도 있고, 베나드릴도 있고, 또 피부 연고 이런 것도 그 하이드로코르티손 연고를 가져가면 피부 발진이 됐을 때 그런 걸 스테로이드 연기죠. 벌레 물린데 벌레 물렸을 때. 네, 아주 좋게 해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그 하이디 같은 경우에는 피부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균성으로 와서 그 항생제 연고, 바시트라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특별히 그 습한 곳에는 그 곰팡이성 질병이 많아요. 예. IT에서도 특히 여성들 곰팡이성 질염이 또 생리를 안 쓰기 때문에 곰팡이성 질염이라든가 곰팡이성 그 피부염이 너무 많아서 크로트리마졸이라는 항곰팡이 약을 예. 처방 없이 저도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항곰팡이 약도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감염병이 많기 때문에 브로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항생제, 특히 아목시실린 이런 것들은 가져가는 게 좋겠고, 물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니까 의사의 진단으로 또 단기 선교용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가져가시면 되고, 특히 전 세계가 단기 선교로 가실 때 조심하실 것은 약에 대해서 마약의 유통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서 약을 가져올 때는 꼭 레이블이 있어야 되고, 의사 처방이 있는 레이블이 있어야 되고, 약 그 오리지널 그 레이블이 꼭 있어야만 공항에서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테 약을 많이 사가는데 원래는 불법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숨겨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그런 단기 선교 때 필요한 약들을 그 준비해 가는 것이 아주 좋고, 특히 위도에 대해서는 요새는 그 앱에 알티미터라는 위도계가 다 붙어 있어서 이 전화기 자체로도 몇 미터 위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시계도 그렇게 위도계가 있는 그런 시계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산지대로 가는지를 알아보고, 고산지대의 그 고산병을 의심이 되면 고산병에 먹는 아세탈졸 아마이드라는 약을 의사 처방으로 사서
가져가면 도움이 되겠고, 특히 웃기는 얘기로 그 고산병에 치료하는 것으로 여러분 잘 아신 비아그라라는 약 있죠. 네, 그것도 그 혈관을 열어줘서 그 고산, 특히 히말리아 가는데 그 약을 가져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것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또 사실은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를 장기 선교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 정탐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서 좋은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우리가 가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메뚜기 같이 우리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같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비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할 수 있으면 가장 아마 이상적인 그런 보고가 아닐까, 그렇게 선교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정말 보람있고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학생 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